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각도기 역사 안전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험하진 않았죠. 네, 어저께 미국 빠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네, 한국이 운이 좋네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별로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뭐 다우는 2% 넘게 빠졌잖아요. 나스닥은 1% 빠졌고. 네, 또 그럼 이런 얘기가 들지. 걔네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우린 별로 안 올랐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졌지. 항상 더 많이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다행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고객 예탁금 많은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빠지기만 하면 호시탐탐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아마 이게 연속으로 한 서너 방 맞으면 그 사람들까지 패닉으로 가서 단기 진짜 큰 조정장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던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큰 조정장이 올라치면 꼭 빠르게 수습되고 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빠져도 당연히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취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함에 질러 이렇게 되면 뭐 쥐포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질러본 때가 왔을 때 이제 고점을 향해 간다. 그러나 지금도 뭐 예전에 올랐을 때가 7, 8분응선 온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저 느낌은 굉장히 많은 절반 이상을 많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왜냐하면 식당 가도 전부 주식 얘기 다 하는데, 일단 과거의 경험을 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 국내 시장만 봐서는 고객 예탁금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의 신용 잔고 수준이 올라온다면 매우 위험한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개인 투자들이 원래 좀 많이 빠지면 순매수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조금 용기를 덜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쫄았구나. 네, 오늘 조금 튀겼어요. 바닥이네, 바닥. 네, 거의 공식처럼 빠지면 들어오고 오르면 팔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0.35% 떨어지고 코스닥이 0.6% 떨어졌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코스피에서 370억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00억. 아이고, 정말? 네, 오늘은 네. 좀 동기가 부족했어요. 쫄았네. 네. 그럼 바닥일 수도 있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로 저는 계속 밸런스를 조정을 했습니다. 올라온 거는 조금씩 덜어내고, 오늘 같은 날 많이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신나게 더 넣었죠. 너무 좋아. 이렇게 빠져야 제대로 사줘요. 빠진 날 원하는 만큼 수량을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잘 사기가 힘들어. 그래서 빠진 날이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그렇죠.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죠.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돌 맞나? 우리 도기마을 분들은 돌 안 던지겠지? 그렇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금융전사 10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아, 그렇지, 이런 마음을 없더라도 위장해서라도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닮아갑니다. 네. 빠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르는 건 오히려 좀 조심하고, 이런 태도를 계속 정신분열 나올래나? 근데 그게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쉽지 않죠. 네. 네. 자주 흔들립니다. 또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어도. 네.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코스피에서 1,8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87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1,500억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한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하락 요인을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이제 국채 금리 하락, 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미국 확진자 수가 2주 전에는 1만 명이었다가 1주 전에는 2만 명이었다가 어제는 3만 명을 상회하면서 이제 확산세가 지속이 되는데, 사실 백신 접종률이 남부 지역이 좀 낮습니다. 50%가 안 되거든요. 네. 동부, 약간 북동부 쪽은 좀 높고요. 그래서 이 남부 쪽 위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백신이다. 백신이 있어야지 이 바이러스로부터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확신을 좀 갖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30%를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25%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채 금리 하락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1.19예요, 현재. 네, 1.2%, 미국 10년물이 1.2%고 한국 10년물도 1.9가 깨졌습니다. 지금 1.887 정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금융주들도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많이 하락해왔는데 많이 하락했죠.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주들은 배당을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7월 20일이에요. 5개월 10일만 건디면 배당 받습니다. 물론 이제 돈 꼽히는 건 4월 달에 꼽히긴 하지만 네, 확정은 그렇게 되니까, 자, 5개월
10일 해서 내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제 슬슬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야 돼.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옛날에 어떤 분이 돈이 좀 많으신 고액자산가 있어. 야, 내가 그 좀 옛날 얘기긴 한데 5%인가 7%만 하면 내 전 재산을 다 맡기겠어. 그것만 확정해 준다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한 3%, 3.5%짜리 예금 준다면 한 50조 이상 돈 모이지 않을까요? 50조가 뭐야? 아유, 그럼요. 수백조 모이게 생겼네. 그걸 확정적으로 준다면 뭐 그런 상품 없죠, 근데. 법인 자금도 받아준다면 수백조 모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 배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두 자릿수까지 올랐습니다. 연환산이에요. 배당률이란 건 무조건 연환산이지 절대 수치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하방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배당률은 두 자릿수까지 이제 늘어나는 이 상황은 굉장히 투자자에게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중간 배당을 이미 준 회사들도 분명히 많잖아요. 요즘에 또 올해는 더더욱 많은데 이것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간 거지. 네, 배당 수익률 7%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3% 중간 배당 줘버렸어. 그러면은 네. 뭐 네, 나머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섬유의복이었고요. 2위는 의약품이었습니다. 네. 의약품에서는 진원생명과학과 셀트리온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식약처에서 레키로나주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다고 알려졌고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레키로나의 중화 능력이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레키로나의 완제품 생산 일부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이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요 급증에 따라 이 부족한 물량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거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이제 현재 셀트리온은 말레이시아, 사우디, 인도, 브라질, 멕시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도 레키로나주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이 4%나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니까 4% 올랐고요. 네.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보합세였습니다. 좋죠. 그 인도네시아가 한국하고 계속 친해지려고 하는 모양이네. 우리 카이가 만든 T50 훈련기도 가지고 갔던데. 그렇군요. 금액은 뭐 크지 않아서 2,700원인가? 별로 크진 않죠. 네. 네, 그리고 뭐 큐라티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1상 임상 시험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큐라티스는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기술 상장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증권사인데요. 여기 펀드를 통해서 이 회사 지분을 한 8점 몇 %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장중에는 뭐 상한가였는데 결국에는 2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무섭게 상승세를 보였던 2차전 지주가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어요. 워낙 많이 올랐죠. 네. 사실 뭐 떨어질 만한 이슈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LNF가 한 6% 가까이 하락, 네. 첨보가 7.7% 하락, 대주전자재료 8% 하락, 포스코케미칼이 5.4% 하락, 동아기업이 6% 하락. 네, 전반적으로 소재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주가 많이 오른 게 악재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조정도 한 번씩 오면서 가야죠. 네. 그리고 업종 상승률 1위가 이제 섬유의복 2.55%나 올랐는데요. 네. 이 중에 FNF가 7%나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세계 3대 골프용품 업체인 테일러메이드를 인수를 한다라고 참여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인수 구조는 SPC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이거 테일러메이드는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인수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6월달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네,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내용이. 그러네. 네. 네, 뭐 제2의 저거 생각인가 보네. 뭐지? 제2의 뭐죠? 필라 코리아. 필라 아큐시네트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네. 예, 대박 터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야 한국이 이제 대단합니다. 네. 네, 미국 업체도 인수를 괜찮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쓰게 되면 중국 용품 잘 안 쓸 것 같거든. 골프 용품은. 그러면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중국에 팔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FNF가 워낙 또 사업을 잘하잖아요. 네, 잘하죠. 네, 브랜드 가치도 좋고. 왕서방 골프 드라이버 이름 사시겠어요? 저요? 저는 안 살래요. 네, 인수 구조는요. 예, P를 하나 두고 그거의 지분을 이제 FNF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이제
그 테일러메이드를 갖게 되는 구조인데요. SPC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총 인수 자금은 2조 원 정도 규모이고요. 어허, 이 중에 비싸다. 싸진 않습니다. 오. 네, 인수금융이 1조 원, 중순위 메자닌이 한 4,600억, 후순위 지분 투자가 한 6천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FNF는 이 중순위 메자닌 형태로 1,000억을 투자하고 후순위 지분 투자 형태로 3천억, 총 4천억을 이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는 센트로이드 PE 지분을 한 50% 가까이 취득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인수를 위해서 단기 차입금도 3천억 추가 차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프 의류 사업에서는 이제 FNF와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6월 한 13일 정도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원래 이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더 네이처홀딩스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오늘 더 네이처홀딩스가 투자를 철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철회 공시와 함께 1대1 무상증자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하락세는 막을 수가 없었고요. 장중에 하락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네이처홀딩스는 주가에 신경을 쓰긴 하네. 이런 거 발표하면서 무상증자 빵 터뜨려갖고 맞고 싶었어. 네.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 뿐이지. 보통 무상증자 네. 1대1 무상증자 발표하면은 보통 주가 많이 오르죠. 주가 많이 오르죠. 예,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이 오릅니다. 아, 네. FNF는 주가 올랐나요? FNF가 7% 올랐고요. 아, 네이처홀딩스가 한 1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생 종목이었는데 놓쳤네. 4년 놓쳤어요? 전에. 4년 전에. 4년 전에? 샀다 팔았잖아. 아, 이런 실패는 정말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진짜 많아. 필다 코리아도 샀다 팔았어요.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래. 덜 하면은 주가가 안 오를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자꾸 주가 움직일 때 흔들리는 건 그 종목을 더 깊이 알았으면 괜찮은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 실패담 퍼레이드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제 계획 예방 정비로 정지 중이던 원전 한 3기를 네. 7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라고 합니다. 폭염과 산업 생산 확대 때문에 전력 수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고요. 이 3기 중에 신월성 1호기라는 거는 18일에 개통 연결이 이뤄졌고요. 이미 전력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고 내일쯤이면 아마 100% 출력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고리 4호기는 내일 개통 연결 예정이고요. 월성 3호기는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를 제조하는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이 1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한전 기술도 12% 이상 상승을 했고 발전용 설비를 생산하는 BHI도 한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도 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뭐 가정당 2,000원이었다면서요. 그 정도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인상 결정을 했는데 연료비 연동제는 언제 하려나 모르겠네요. 연료비 물론 이제 그 취약계층들 상당히 그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건 다른 방법을 하고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 전기차 때문에 무서워 사실은. 3년 후 전기차 2025년도면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지금 이거 갖고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한 대당 보통 50kW에서 80kW 충전을 해요. 근데 지금 집에서 몇 킬로와트 쓰십니까? 한 달에? 모르겠는데요. 나 살림살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모르네? 제가 몇 킬로와트 쓰죠? 전기 모르겠는데요. 전기세 얼마 내십니까? 그것도 다 이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 관리비에 자동이체? 네. 그러시군요. 저희 집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300kW 내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틀고 이러면 300kW를 좀 더 쓰고 아니면 한 250kW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양광 패널이 사실상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되는 집인데 그건 다른 사람이야.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자동차를 보시면 한 달에 한 3번 충전한다고 하면 50km만 또 150kW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400km 정도 간다고 보고요. 400km에서 한 달에 1200km 탄다고 하면 3번 해야 되고 2400km 탄다 그러면 6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6번 하면 300kW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2000km 이상 한 집당 자동차를 전기차를 굴리기 시작하면 현재보다 가정용 전기는 2배가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처럼 좀 덜 쓰는 집안 기준으로 한 300kW 쓰는 기준으로 2배를 더 있어야 돼요. 2025년 이후부터는. 네. 제가 이거 나중에 그 전기차 한번 몰아보고 한번 모니터링 해드릴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기세에 대한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죠. 그래서 전기팬을 달았습니다. 3kW. 10년, 한 5년 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본전이 안 나오네요. 본전이 하도 안 썼어.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되게 강했던 테마가 또 메타버스입니다. 무섭게 지금 상승세가 어제 우리가 지속되고 메타버스 뽑고 욕도 먹었는데 사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한 그런 어떤 쪽진깨적 그 예언가적으로 이 메타버스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오를 거를 전혀 예상은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죠, 저희는. 아, 나만인가? 부정적이었네요, 어제. 아니, 메타버스가 향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메타버스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 그건 증시각도의 TV 보고 사람들이 메타버스 질른 건가 오늘? 그건 그 아니죠. 얘기 듣고? 네. 그건 아니죠. 너무 교과서적이신 거 아닙니까? 묻자고 했는데 다큐멘터리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디바이스가 아직 보편화 안 됐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이건 그냥 테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꼭 이 메타버스 확장에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그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가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엄청나게 5배 올랐어. 그렇죠. 떠놓죠. 아니 놓친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전혀 신경 안 썼고 나는 충분히 내 수익을 냈어. 난 너무 빨리 수익이 나서 깜짝 놀라서 너무 빨리 빠져나왔을 뿐이고 사실 이런 기업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한 3년 갖고 있어야지 샀다가 한 2개월 만에 한 50%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서 팔았어. 너무 빨리 수익이 나가지고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훨씬 더 있다가 나올 건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 그게 엮인 거예요. 메타버스 엮였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였는데요. 이거는 저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불면 올랐다, 바람 불면 떨어지는 그런 계절성 종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도 지금 형성 하나도 안 됐어요. 일단 트래픽이 안 돼. 이렇게 얘기 다 떨어졌다가 메타버스 투자한 사람한테 돌 맞는 거 아니야? 우린 투자자로서 있는 그대로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나 뭐라고 하면 또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전일에 뭐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넥스트의 공모 청약 경쟁률은 종합적으로는 3,380대 1이고요. 이 50%는 이제 비례 배정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비례 배정 경쟁률이 6,700대 1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 4,400대 1이었거든요. 요거를 뛰어넘었습니다. 6,000주 하면 한 주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6,700주? 네. 안 하고 만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LG전자도 메타버스 대열에 좀 합류한 느낌인데요. 그 사내 교육과정 수료식을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내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과정을 마친 직원이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이 여의도에 있는 그 LG 트윈타워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그거하고 뭐 이제 LG 관련된 뭐 캠퍼스를 똑같이 재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수료식도 열고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반응이 뭐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그냥 신기한 세상입니다. 집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 그렇죠, 편하죠. 네. 하기야 뭐 회의장 가서 들어도 잠자고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한 번은 그 영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잔 거예요, 제가. 설마 이렇게 화상 회의? 화상회의에서 잔 거예요. 나는 안 잤다고 생각. 설마 내가 자는 걸 알까? 근데 알더라고. 알죠. 소문이 쫙 났어. 지점장회에서 소문이 쫙 났어. 곽상주는 첫 번째 지점장회에서 잠을 잤다.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잠을 잤는데 그래서 그 느낌은 뭐냐면 한 200명 모인 데서 자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강당이나 홀에서 이렇게 이 화상회의는 보통 뭐 200명씩은 안 하잖아요. 거기서 자니까 걸리더라고. 한 30명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오히려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보인다. 그렇죠. 그런 부작용도 있네요. 네,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